자, 인사 한번 드릴게요.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잘 보이시죠? 자, 요거 이상이 없고 나가는 거 확인만 하고 네, 됐습니다. 네. 자, 2월 달에 마지막 주간 월요일인데요. 요번 주간이 또 월말과 월초에 해당되는 거라 핵심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좀 있고요. 이번 주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동결을 예견을 하고 있지만 또 그 여건에 바뀌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시장에 대한 경제 시장에 대한 여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4일 날 국정연설이 있어요. 여기에 관세의 대법원 판결 이런 것들이 위법으로 판결이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정연설에서 어느 정도의 세기로 그 관세 그리고 추가적인 관세를 얘기할지 이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 들어오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시장 브리핑부터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밀렸어요. 툭 하고 밀린 그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요게 저점이에요, 지금. 지금 25포인트까지 밀렸었던 그런 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61포인트로 빠르게 또 반발 매수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상승과 하락은 뭐 하락이 적죠. 당연히 상승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죠? 61포인트인데. 뭐 61포인트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상승이 적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핵심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기 집중될 때가 그랬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뭐 다르지는 않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시가총액 상위 쪽이 올라오면서 시장 전체를 이렇게 받쳐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6,000포인트에 임박되어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눌리곤 있지만은 6,000포인트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6,000P 가시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6,000P 가시권이 뭐 오늘 와라 아니면 내일 와라 이게 아니에요. 자 2월달 말 그리고 3월달 들어가면서 시장에 대한 질적 부분이 또 바뀌겠죠. 이때에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에 의해서 6,000포인트 안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예견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수급 주체는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61포인트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잠깐 볼게요. 코스닥 역시 플러스 6포인트 12포인트 시작했는데 밀린 거예요. 그렇죠? 상승이 조금 더 많은데요. 아까는 1000개가 넘었었던 상황이었는데 좀 줄은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한번 볼게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좀 팔았네요. 그렇죠? 자, 코스닥 700억 이상 그 외국인들이 샀고요. 기관들은 뭐 팔았어요. 그죠? 코스피, 코스닥, 금융투자는 좀 샀는데 기관 중에 투신권 팔았고 보험도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 기금도 팔았습니다. 그죠? 아, 차익 매도가 나오는구나. 거기에 외국인들이 지금 8,800억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약간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누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것은 또 올라갑니다.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코스피 쪽은 9,400억 거의 1조 정도 나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그래도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조금씩 더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선물은 외국인들이 차익 매도로 나오는 것 같고 일단 외국인들이 뭐 그 코스피 지수를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로 들어왔었던 선물의 이 매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차익적으로 팔아내서 수익을 챙겨내는 것. 이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움직이거나 재차 포트를 구성해서 들어올 때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렇죠? 전체적 부분에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만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종목별 장세, 종목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은 기관 장세라고 얘기했죠. 기관이 이끌어가는 장세예요. 기관이 이끌어가는 장세에서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선별적인 게 외국인들이 훨씬 더 선별적인데 얘네들은 하는 게 똑같아.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관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지만 이 여건의 핵심주라고 생각하는 것, 중소형주에서도 혁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쪽에 좀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매도. 오히려 올라올 종목을 털어내서 개미 털기도 한다고요. 세력화돼서 움직여요. 기관들은 잘근 움직이다가 빵하고 터트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시장이 기관화 장세라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고요. 주가가 올라온다 치더라도 현금 비중이 적정 부분 있어야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시장에 대한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시기냐 이거죠. 오늘 월요일인데 아까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24일 날 있는 상황이고요. 24일 날이 화요일인데 화요일 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25일이니까 수요일 날이겠죠. 그렇죠? 네. 수요일 날 실제 그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는 그런 여건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뒤로 딱 하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딱 밀어주면서 목요일 날 우리가 전체적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요일 날 또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어요. 그러면 목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의 전과 후가 바뀌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둘 다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질적 부분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움직이는 거는 그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러니까 핵심 대형주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밀어 올려주고 나머지는 그만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것만 갈 거냐? 아니죠, 그죠? 기관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더 세밀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세밀하게 움직이는 여건에 메인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밀고 가면 메인만 움직이지만 기관들은 메인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서브 아주 독특하게 맛집 찾아가듯이 그렇게 해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 여건에 3월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3월달에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가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은 안 올라온 종목도 있는데요. 핵심주로 생각되는 것 최근에 움직여서 제형 그러니까 약에 대한 제형을 바꿔가는 이런 특허적 기술로 움직이는 이런 회사들 이런 쪽이 움직인 건데요. 지금은 메인 제약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이제 기관들이 바라는 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쪽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SK바이오팜,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턴가 이 부분이 몇 년 전서부터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이제 결과물이 나올 때도 됐어요. 그래서 SK바이오팜 이런 쪽 가격적 움직임도 이렇게 그렇죠. 황금 라인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 황금 라인에 있었던 상황이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금방 알아요. 이게 SK바이오팜이거든요. 그렇죠. 올라왔다가 이만큼 내려왔어요. 눌렀잖아. 그럼 여기인데 더 누르나? 더 누를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지금 올라오는 부분과 3월 달과 연결되는 그런 여건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 매수 기회예요. 이런 것들이라고.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사기가 좀 그렇죠, 그죠?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죠? 사기가 좀 그렇죠.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단기적 투자나 아니면 좀 짧게 매매하는 쪽은 이렇게 큰 주식보다는 작은 종목, 개별 종목을 들어가서 상승력을 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포트에 대한 부분을 잘 측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제약바이오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전반적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섹터 쪽 측면에서는 그냥 오늘은 그냥 시가총액 상인 것 같아요. 반도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도체 실적 잘 나오는 거, HBM4,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 지금 50만 원까지 왔는데 60만 원 넘어가겠죠, 그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80만 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현대차도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로봇화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쪽이 향후에 성장 섹터고 성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 또 시장에 대한 핵심주 이런 쪽을 한번 담아서 갈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하여튼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정밀 타격한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 들어온 거를 그 기사를 해석해서 움직인 거 써낸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정밀 타격 후 당연한 거 아닌가?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양측 이란 핵 농축 활동 의료 연구 치료 목적 이런 쪽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 뭐 이런 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뭐 제일 큰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 핵을 실험을 하고 핵에 대한 여건이 아주 고조되고 있을 때 미국에서 북한을 정밀 타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도 있었어요. 실제 핵 잠수함 있죠. 핵 잠수함. 핵 잠수함이 동해 근처에 와서 그 작전 반경에 들어와 있었던 적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국방보고서나 아니면 국방 관련되어 있는 뉴스를 보면 진짜로 핵 잠수함에 그 진짜 핵폭탄이죠, 그죠? 원자력, 원자폭탄이 지금 아마 10몇 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발사관 따지면 15개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 정도면은 그리고 그 핵폭탄의 이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정도면은 그냥 지구상의 그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왔다가 갔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때 굉장히 고조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 관련되어 있어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핵을 갖고 있고 핵에 대한 부분을 운용하는 나라는 다섯 개국으로 한정돼서 움직였던 거잖아요. 첫 번째 미국, 두 번째는 구소련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하나 뭐 있어요?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이 잠정 핵 보유국, 일본이 잠정 핵 보유국, 그 다음에 북한은 핵 보유 없다라고 했는데 있는 거잖아, 그죠? 이 정도예요. 프랑스가 의외죠, 그죠? 프랑스가 의외예요. 프랑스는 핵항공모함도 있어요. 프랑스가 의외예요. 프랑스가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이 핵 우산에 대한 부분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해구산 씌워줄게 미국이. 해구산 씌워줄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른 국가들은 그래 오케이. 우리나라도 오케이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프랑스는 아니야 우리 나라 자체적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 그때는 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덜했죠. 지금보다는. 예, 이렇게. 그죠? 뭐 영국이야 뭐 완전 맹방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폭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재리식 무기로는 안 되니까 여기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디젤 잠수함으로는 안 된다. 디젤 잠수함은 이 부상을 했다가 또 가라앉고 부상을 했다 가라앉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린다고. 그래서 핵 잠수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를 세워서 미국이 오케이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까지. 근데 전체적으로는 핵에 대한 농축을 할 수 있는 기술과 그 다음에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이것을 허락해주진 않았어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일본은 핵을 농축할 수 있는 부분과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오케이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걔네들은 원자력 잠수함이 없거든요. 우리는 원자력 잠수함을 하는데 그거는 없어. 그러면 핵 연료를 사와야 돼. 미국에서 사오거나 러시아에서 사오거나. 근데 미국에서 사오겠죠. 근데 우리가 농축할 수 있는 길만 열어주면 달라지는데. 하여튼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지난번 저기 할 때. 그거 풀리면은 뭐 진정한 그 전투력, 국방력, 국방력 5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 진정한. 지금은 핵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일 큰 거는 이거 같아요. 그죠?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정밀 타격 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한다라는 거.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미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돈 버는 나라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너무 평화로우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얘네들은. 그래서 자꾸 못 살게 굴어. 그죠? 자꾸 전쟁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켜야 무기도 팔아먹고. 그죠? 그거 재건해도 또 가고. 그 글로벌 질서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게 또 나올 수는 있는데요. 나오기 전까지는 설랑설란데 나오면 또 금방 또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요건데 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6,000포인트, 6,000P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다만 이제 핵심주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은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그 개인 투자자 중에서 동학개미 시즌2는 괜찮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으로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매매했다가 팔아낸 사람들은 다시 사기 힘들고 SK하이닉스를 매매했다가 팔아낸 사람은 다시 사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대안주를 찾는 그런 여건에서 움직임이 둔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해 자산이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나 짧게 매매할 수 있는 여건으로 자꾸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 장세가 아니라 기관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단타의 세력들이나 아니면 개미털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핵심주에 대한 여건에서는 개미털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게 갈 것 같은데 안 가는 여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정체시켜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죠. 그렇죠. 그런 여건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건 뭐 개미 털고 뭐 이런 자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시류에 맡겨놓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월달에서 3월달로 넘어가는 그런 장세에서 제일 유리한 쪽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IT 쪽 반도체 부분에서는 뭐 HBM에 대한 여건을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고 HBM의 성능이 굉장히 혁혁하게 올라온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드려야 돼요.
그쵸? 그러면 HBM과 연결되어 있는 소부장들,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쵸? 이런 쪽으로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건에 그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쵸? 그런데 이 HBM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여건의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요. 그 시스템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서버가 다운되는 거라고. 그러면 열 관리 시스템이나 진짜 기판을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바꿀 수 있는 여건들, 이런 쪽이 향후에 다가올 미래의 먹거리라고. 그것을 잘하는 회사가 그걸 찾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부총리죠. 경제부총리께서 제 그 빅스노우볼을 보면, 제가 어제 올려놓은 건데 어제 올려놓은 걸 잠깐 찾을게요. 뭐 이걸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었으니까 다른 걸 찾고 있다. 잠깐. 그 경제부총리께서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했어요. 바이오를 한번 하겠다. 바이오를 한번 밀어주겠다. 이렇게.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향후의 먹거리란 말이에요. 지금 2월 말에 지금 막 이렇게 매매할 거예요, 단타? 이걸 다 막아야지. 그렇잖아요, 여기. 경제부총리께서 바이오, 반도체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이 성장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이오. 그렇죠. 바이오 분야도 미래의 먹거리. 그렇죠? 경쟁력 확보해야 할 분야다. 바이오 산업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확고한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적극 지원한대잖아. 그건 뭐예요? 지금 올라온 바이오도 있지, 그죠? 이 바이오가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에 캐파를 늘려갈 수 있는 것.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죠? 제약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유한양행 녹십자. 이런 쪽으로. 핵심주. 저는 핵심주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차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오늘 해서 말이 빨리 단타치고 막 이렇게.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쵸?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장축, 미래의 먹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장축과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들로 봐야 돼요. 그게 삼성전자인 거야. 그게 SK 하이닉스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수익이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얘기 하나만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거 봐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렇게 투자를 한다니까? 현대차그룹이 국내에 125조 투자를 하겠다. 뭐를 투자하는 거예요? 자동차? 아니지. 글로벌 로봇이잖아, 로봇. 글로벌 로봇 허브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현대차는 자동차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 만드는 거네. 그쵸? 그럼 로봇 시장이 지금 조정받잖아요? 그게 더 갈 거야. 조정받을 때. 그리고 로봇 시장에서 로봇이 조정받을 때 사야 될 종목은 딱 눈에 보이는 거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 거예요? 사기 버겁죠? 그렇잖아요. 그럼 갖고 있는 사람은 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의 영역인 거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죠? 71만 5천 원. 이게 많이 빠졌나요? 더 갈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더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는 달리는 말이잖아. 달리는 말은 타 있어야지. 타 있는 사람이 좋은 거지. 그러면 달리는 말을 타 있어야 되는데 타에 있으려면 달릴 자리에서 사야지. 그죠? 이 달릴 자리에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이 달릴 자리에 있는 게 향후의 먹거리에 해당되면 가는 거잖아. 그쵸? 그런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러면 구윤철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께서 얘기한 거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일 유명하잖아요. 이거는 뭐 얘기 안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잖아. 그쵸? 지금 여기 있잖아, 지금.
그거 얘기하기 전에 뭐 여기 황금 라인에서 다 샀겠네, 그지? 그쵸? 있자 이게 이렇게 작아졌어, 그죠 여기? 그럼 이게 많이 올라왔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네, 그죠? 많이 올라왔지. 이거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많이 올라온 건가?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향후에.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궤적을 살펴보면 돼요. 그건 아주 쉬워. 전체 보면 되거든, 이렇게. 궤적을 살펴보면 돼. 그러면 아직까지 올라올 자리가 여기까지 있네. 더 가면. 예전에도 여기까지 올라왔었잖아, 이렇게. 여기 올라왔었잖아,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단 말이야. 이게 2년 터울인데. 여기서 올라올 만하지, 이제. 그 주기에 해당되니까. 그 주기에 해당되는데, 뉴스에 나왔잖아. 뭐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이거 아닌데? 아까 보여드린 거. 이거 아닌데? 여기 있다. 그쵸, 여기. 그럼 이거 안 간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사? 조정받을 때, 아니면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때 사면 되는 거지. 그쵸? 눌림목이 나왔을 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매하면 되는 거니까. 그 시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편하게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눌리고 있잖아. 그럼 살 수도 있겠네. 부담스러울 거라고. 그럼 여기 있는 거. 얘는 애초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지? 네, 그쵸? 그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도 현재의 주도주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조율하고 있는 섹터가 로봇이잖아. 그 로봇 시장에 현대차가 있으니까 큰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 63포인트 올라와도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온 거를 여건에서는 다른 종목이 올라왔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다. 일부 진짜 세력화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 상한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저도 보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간 게 있어. 저 대원전선은 못 샀어요. 저도 보고 있다가 못 살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대원전선 봐보세요. 여기 상한가 들어갔어. 여기 있었던 거잖아. 전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크게 올라오지도 않았어. 여기 더 올라온 것 뿐이지. 근데 여기서 올라오고 이 부분을 뛰어넘으니까 무지하게 빨리 움직이네. 그죠? 이렇게. 네. 이건 특정 부분이지. 특정 부분. 이렇게. 이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개별 종목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가 구성돼서 이 나머지 부분들이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 여유 자금이 이제 그 포트 구성에서 남은 자금이 뭐 이렇게 그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수익 난다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은 이쪽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 다시 한번 볼게요. 진짜로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더 팔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지. 한번 보세요. 네. 새만금에 10조 투자해서 AI, 수소, 그 다음에 뭐예요? 로봇. 미래의 3대 축. 근데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미래의 3대 축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니죠. 여기 미래의 3대 축이래. 이 똑똑한 분이. 그 미래의 3대 축이 뭐야? AI. 이게 AI 반도체잖아. 그죠?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는 수소 연료전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로봇이잖아. 로봇. 그럼 지금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반도체하고 로봇뿐이 없어요. 아주 명확하게 기결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봐보자. 그러면 돈 4배 더 쓸어 담는다. 4배나 더 쓸어 담는데 역대급 호재의 20만 전자 눈앞에 있다. 100만 닉스 눈앞에 있는 거고 20만 전자 눈앞에 있다. 그렇죠?
그럼 반도체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럼 지금 뭐 매매해야 돼요? 반도체하고 로봇, AI에 해당되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시장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게 움직였나? 그것만 움직였죠, 그죠? 그죠? 아, 여기에 그 음식료, 그다음에 그 의복주 이거 움직인 건 있지, 그죠? 이런 부분들은 있지. 그죠? 오늘 여행사들도 좀 꽤 올라왔어요. 파라다이스도 25,000원에 팔았는데 그 가격이에요. 그죠? 노란풍선 참 좋은 여행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거는 요때에 나올만 하잖아요. 춘절 연휴 아직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춘절 연휴의 과정에 그 롯데백화점의 매출이 얼마만큼 늘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여건의 혜택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순환매지. 그렇죠. 메인 주식이 아니지. 메인 부분보다는 얘는 디저트. 아니면은 그 에피타이저 요리.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움직이기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차세대의 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코스급 유리, 코스급의 유리, 아니 요리, 코스급의 유리다라고 한다면 이거 셀트리온이나 제약 바이오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일 거고 나머지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전체예요. 그냥 움직이는 거.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방산은 그동안 올라온 부분에서 조정받는 그런 상황일 거고 방산과 그 우주항공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쪽에 뭐 반도체도 소재가 중요하지만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꽤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방산과 우주항공 이런 쪽을 겨냥한 철강 업체, 특히 이제 특수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이 필요해져요. 특수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당장에 여기서 움직이고 당장에 그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게끔 시각에 딱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건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가격 흐름에 대한 여건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실적이나 향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로드맵은 짜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시각이 안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혹시 이런 시각에 여기 이거 철근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시각에 이 사람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할 것 같아. 그쵸? 이거 무섭다, 그지? 여기에 로봇 쓰면 어때요, 로봇? 오히려 이게 더 시각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죠? 투자자들 입맛에는 그게 훨씬 더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메인인지를 꼭 알고 투자에 대한 영역을 찾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볼게요. 대표님, 지금 황금 라인에 있지 않나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황금 라인에 있다고 모든 주식을 황금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좋은 주식도 황금 라인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그게 수렴되고 모여가는 그런 여건에서는 황금 라인에 있을 수는 있지. 예. 그렇지만 만약에 선택된 종목이 향후에 스토리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조금 자중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반도체나 로봇, AI, 그렇죠? 향후에 들어올 그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오히려 올라온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눌림목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아니 진짜 올라오면 출발점 황금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달릴 자리, 갈 자리에서 찾아내는 게 제일 편한 거라고. 그다음에 그것을 출발해서 움직이면 막 무턱대고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눌림목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안에서 찾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여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볼게요. 하나씩. 야, 이거 삼성전기나 이런 쪽은 뭐 여기는 이제 완전히 달리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눌릴 자리도 별로 주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대로. 이건 추세가 완전 형성되는 거예요. 이 형성되는 부분에서는 메인 이평선이 있겠지. 그 이평선을 위주로 해가지고 불타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불타기.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추세 매매는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타기 하는 게 맞아요. 다만 눌릴 자리가 이전의 고점보다는 낮아 있는 상황이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게 추세 매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추세 매매는 이전 가격보다 높게 사는 게 오히려 추세에 대한 형성이 완성돼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냥 주식을 매매를 하다가 팔게 되면 그 가격보다 싸게 살려고만 노력을 하는데요. 높게도 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들 머뭇거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대원전선 이거 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대원전선. 봐보세요. 이게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이거 봐보세요. 지금 이게 제가 여기서 파는 거잖아. 지금 이만큼 더 올라온 거거든요. 이 가격을 봐봐. 똑같죠? 그 위아래에서 누른 부분을 한번 봐봐봐. 지지라인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고점에서 누른 거고. 다 수렴돼 있잖아요. 이제 사야지. 나눠서 샀어야 되는 거야. 살 의향도 있는데 올라가면 아쉬운 거지. 그죠? 그렇지만은 대원전선을 사기 위해서 다른 거를 팔 수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더 가고 있는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돈이 여유롭고 많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야. 아쉬운 거지,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있을 때 다시 사야겠다. 라는 부분은 기억 속에 강하게 뇌리에 들어오지. 그러면 다음번 이런 부분이 나오거나 할 때에는 놓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여건으로 추세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가는 게 맞습니다. 뭐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계속 추세로 가잖아요. 그렇죠? 메인. HD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LG이노텍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나요? 이게 유리기판의 그 얼굴 마담 종목이다. 여기가 공작새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여기 황금 라인은 여기 있고 이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사냐. 지금 여기에서 살 수 있어? 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더 내리면 그렇죠? 여기가 아래 꼬리 달고 뒤 끼어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저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여기서 밀어 올렸네.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그렇죠? 가격적 부분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 네. 그럼 여기서는 팔았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샀어야 되는 거고 주가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때에서 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여기잖아. 더 가겠네? 오늘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자리 남아있네. 이걸 먹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이거 뚫어가면 더 큰 거고.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LG이노텍에 로직을 세울 수 있어요? 스토리를 세울 수 있냐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것만으로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주가의 추세적 부분에서는 얘기를 했다라고 치고. 그렇죠? 그러면 LG이노텍 뭘 때문에 이걸 살 거예요? 삼성전기는 MLCC야. 그러면 LG이노텍은 얘기 하나 해드려요.
제가 유리기판에 얼굴 마담이라고 얘기했지 유리기판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거면은 벌써 얘기한 거니까. 얘는요. 로봇의 눈을 만든다고. 로봇의 눈을 만든다고. 그쪽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해 간다고. 그러면 그 스토리에 대한 구성이 이 LG는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사하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힘들어. 자료도 너무 많고 정보가 돈인데 맞잖아요. 그죠? 정보는 돈이야. 돈인데 이 정보가 돈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는 다 돈이겠네. 그렇지 않잖아요. 정보가 돈이 되려면은 체계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 놔야 되는 거야. 그냥 이걸 사야 돼. 오늘 올라왔으니까 사야 돼. 이게 아니라 체계화식으로 정리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필요한 거죠. 그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어디에 올려놓느냐. 저는 텔레그램에도 올려놓잖아요. 제 텔레그램. 그렇죠? 자, 봐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왜 사는 거야? 제가 정리해 줬잖아요. 벌써 하나. 이제 그 기억이 이제 금방 또 잊어버리는 거 아니죠, 그죠? 벌써 바이오에 대한 부분에 경제부총리가 얘기했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 바이오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쪽을 볼 건데부터 이제 정리해 나가야지. 그쵸? 내가 보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야. 그럼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분. 내가 보는 게 셀트리온이야. 그럼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 내가 보는 게 SK 바이오팜이야. 그 부분. 이런 식으로 줄기를 잡아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지. LG유네텍 저렇게 움직였어. 그럼 뭐 때문에 움직인 건데? 뭐 때문에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놔야 돼. 그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타 치라고요. 그냥 누가 얘기해서 단타 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맞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만 하고 댓글이나 이런 쪽을 하나도 못 봤는데요. 잘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뭐 58포인트, 여기 58포인트 올라온 부분에서 60포인트, 70포인트, 80포인트 올라온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질적 부분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업그레이드는 되겠지, 계속. 네. 근데 수익적 측면에서 쳐다봤을 때는 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을 따라가기도 힘들어. 그 따라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면은 그냥 ETF 해도 돼요. 만약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굳이 ETF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삼성전자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ETF 사기도 힘들겠지, 그죠?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봐야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건데. 2월 말, 3월 초. 그래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자,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바이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어떠세요? 이거. 1000와트? 1000와트? 칩이 1000와트야, 이제. 공랭식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그쵸? 그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황금 라인이 있다. 그 스토리에 황금 라인에 있다라고 한다면 대박이지, 그지? 그쵸?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갈 자리에 있으니까. 이걸 찾아야지. 지금은 그 상황인 거야. 자, 이제 향후에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3월 달로 갈 건데. 3월 달에는 더 짜릿하지 않겠어요? 3월 달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빠르지 않겠어요? 외국인들이 여태까지 팔았는데. 만약에 환율이 안정되고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외국인들이 막 들어올 때 아무거나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들어오진 않겠지. 오히려 공매도 치겠지. 그쵸? 그게 선별이 될 거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축이 여러 축으로 움직이는데 이 경제부총리께서는 성장축,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해서 짚어줬잖아. 그쵸? 그럼 바이오에서 어떤 거 할 거예요? 그럼 반도체 찍어줬으니까 반도체에서 어떤 거 할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다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상태의 소부장이잖아. 그럼 삼성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부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소부장은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일 거라고.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HBM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HBM의 성능, 그죠? 이 성능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이 여건, 캐파를 늘려갈 수 있는 것, 이거는 삼성전자야. 그리고 SK하이닉스하고.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장비를 발주하는 것뿐이 없잖아.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성능만 볼 수는 없잖아. 그쵸? 서버를 그 성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이 서버를 어떤 식으로 시킬 건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그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3월달, 4월달 쭉 해야 될 일이야. HBM은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앞섰어. 잘 만들어. 그 칩을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이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제가 빅스노볼에 알려드렸었는데 이렇게 젠슨왕이 GTC에서 2026년 GTC 이거 3월달이에요. 3월달 잘 보세요. 세상에서도 못 본 칩, 세상에 못 본 칩 여러 개를 꺼낸다. 삼성 SK하이닉스 HBM4 공급 전쟁 불 붙었다. 그쵸? 브레겔보다 5배 성능, HBM4 8개 탑재, 루빈 울트라는 12개 탑재. 근데 HBM4는요. 8개 탑재? 12개 탑재? 이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단을 쌓아서 움직일 건가를 생각을 하는 거야. 자, HBM3는 GPU가 여기 있고 HBM이 여기 있잖아. 기판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맞죠? 이게 HBM3잖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GPU가 여기 있고요. GPU가 여기 있고 여기 HBM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 이렇게. 보셨어요? 보셨으면 1번.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젠슨왕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못 본 칩을 여러 개 꺼냈는데 HBM4야. 8개, 울트라 리븐 12개. 자, 보세요. 그러면은 언제 해? 젠슨왕이 3월 16일에 GTC 2026 여러 개 공개한다. 보셨어요? 보셨으면 1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여기에서 8개에서 12개, 지금 6개잖아? 6개에서 12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HBM3E는 옆에 붙어 있어, 이렇게 기판에. 근데 HBM4는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 있었던 게 일로 올라왔잖아. 주상복합으로 HBM4. 맞죠? 맞으면 1번. 자, 여기 GPU가 있고요. HBM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소통이 되잖아, 이제. 근데 이게 몇 개야? 8개? 더 올려야 돼. 지금 여기 더 올려야 돼. 12개? 이 탑 쌓는 것처럼 올린단 말이야. 문제는 뭐냐면은 얘도 열을 내지만 얘도 열을 내. 열을 12개가 내. 이거 기판 엿가락처럼 녹지 않겠어요?
이건 거야. 구독자님들, 황금가족님들, 지금 움직이지 않아도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로봇 얘기했잖아요. AI의 최종착역이 AI 로봇이라고. 그러니까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자, 지금 봐봐요. 많은 사람들은 HBM의 성능에 얘기를 하잖아. 성능이 좋고 크잖아 이거 지금. HBM 야 세상에서도 못 본 칩 여러 개를 꺼내니까 야 HBM 성능 야 기깔나겠다 진짜. 사람들은 HBM의 성능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다고.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근데 우리 황금가족님은요. 그 반도체를 살려줘야 돼. 다 타버린다고. 그 서버를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기료 무작정 집어넣어가지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시켜. 그래서 원자력 가잖아 SMR.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정보 올라오잖아 지금.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왜 안 되냐 하면 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가 목이 아프다. 1000W야 1000W. 1000W면은 여러분들 커피포트 있죠? 커피포트 밑바닥에 물 조금 있을 때 바글바글 끓죠? 그 온도야 그 온도. 1000W. 네. 보통 보면은 그 커피포트가 1000W에서 1600W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넓은 공간도 아니고 자 봐보세요. 이렇게 넓은 공간도 아니고 여기다 붙여놓게 HBM3가처럼 이게 넓은 옆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위로 붙어있어. 바람이 불어도 그게 에어컨으로 식히겠어요? 그러면 액체 냉각으로 가는 거야. 커피포트에 물 많이 집어넣는 것처럼 똑같이 액체 냉각으로 가는 거라고. 그 액체 냉각에 한계에 대한 부분을 덜어줄 수 있는 게 유리기판인 거야. 이제 알겠나요? 그럼 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정보로서 데이터 축적을 해놔야 되잖아. 그래야 살 거 아니야. 그래야 그 주식이 올라왔을 때에도 살 수 있지. 더 갈 거니까. 그치? 그래야 그 주식이 눌림목이 있을 때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야 자신 있는 거잖아. 그래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살 수 있었다고. 주변에서 로봇 주식들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실적도 안 나오고요. 이런 소리가 안 들린다고. 제 얘기가 이해되나요? 이해되면 1번. 오죽했으면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우주에다가 서버를 하겠다 그러냐고. 우주는 차갑잖아. 마이너스 수백 도잖아.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유리기판에 궁금하면 언제든지 제 유튜브에 들어오세요.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유리기판은 단순 유행이 아니다. 산업의 판을 바꾼다. HBM 그 열풍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리기판에 좀 더 집중해보자. 1000W짜리 진짜 이거 공랭식은 이제 끝났다. 반도체의 심장은 유리기판이야. 이 반도체의 심장이 너무 뜨거워. 그럼 식혀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알겠나요? 자신감을 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움직여야 인생 주식이 나올지. 인생 주식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봐봐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봐보라고.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디 있냐? 회원분들 찾아보세요.
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변에서 들은 바 있어서 3만 원에서 6, 7번 거리에 왔지만 3만 원대부터 저도 3만 원대 2만 5천 원 이때 이분이 이때에 6번에서 7번 거리에 왔다면 그거 갖고 있었으면 대박이지. 그때 절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의미 없는 거래만 했을 뿐이지요. 제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나 친절맨 신 대표님 뵌 이후에 조급함이 해소돼 가면서 레인을 다시 사가지고 168% 수익 중인데 아직도 안 팔고 홀딩 중일 뿐만 아니라 지금 홀딩하고 있대잖아요. 168%야. 만약에 3만 원 이때에 갖고 있었으면 이때에 만났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때부터 얘기했거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익이 계산이 안 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인생 주식이지. 자, 이제 서버가 탄다니까. 이 서버가 탄다고. 3월달에 뭐 할 거야? 그쵸? 그때만 해도 제가 최기훈 MC가 저를 부를 때마다 로봇 갖고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로봇은 AI의 귀결점이에요. 주변에서는 로봇 저거 많이 올랐고 수익 안 나고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로봇 샀을 거 아니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런 얘기가 안 들리려면 데이터를 쌓아놓으세요. 정보를 쌓아놓으시라고. 이 정보가 체계화 됐을 때 돈이 되는 거야. 정보는 많아. 정보에 받아. 그게 다 황금이야. 그 부분을 끄집어서 하나씩 끄집어서 이 책에 한 달 한 달 이렇게 쌓는 것처럼. 그래서 책꽂이에 딱 꽂아놔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유리기판 딱 뽑아서 쫙 그래 이거 이 종목 이래야 돈이 되는 거지. 맞나요? 이 부분으로 2월 말 3월 초에 준비를 해놓으세요. 정말 진짜. 아니면 여기 제약바이오 이렇게 민대잖아. 그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쌓아놓으라고. 그 데이터 쌓아놓는데 알려드려요? 그 데이터는 제가 여기다가 쌓아놓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우리 PD님 제 텔레그램 올려주셨나요? 제 텔레그램? 제 텔레그램 무료입니다. 무료. 들어와서 즐기세요. 그냥 무료니까 즐겨주면 되는 거야. 와서 보라고. 여기 올려주셨네. 이게 제 텔레그램 와서 보시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리포트를 좀 받고 싶어? 그래. 무료 먼저 신청하는 거야. 뭐든지 무료야. 무료부터 하는 거야. 이거 무료예요. 이거 무료. 의자. 와서 즐기라고. 와서 즐기고 그 부분에서 계좌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정말 힘이 생겨서 정말 이제 내가 이걸 보니까 진짜 확고한 이 의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점을 제대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1,000만 원어치 살려고 내가 이거 얘기해요 지금? 100만 원어치 살려고 이걸 얘기하냐고.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00만 원어치 살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못 사도 1억씩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게 인생 주식으로 바뀌면 1억이 10억 되는 건 쉬운 거잖아. 그러면 2억이 20억 되는 거 너무 어려운 건 아니잖아. 지금 단타에서 200만 원 벌었어요? 100만 원 벌었어요? 뭐 얼마 벌었어? 그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시사점이라는 거야. 2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다. 3월달 어떻게 투자할 건데? 보러 오세요.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은
이번 결제했어요. 자, 도움이 됐으면 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디프리 방송은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월요일서부터 뭐 디프리 방송 막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제가 더 준비되고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면은 디프리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직 점심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오후장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단타만 치지 마세요. 아깝잖아. 포트 구성을 해놓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단타 치면서 즐기세요. 이게 정말 큰 수익으로 바뀌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웃음이 나요. 그냥 흐뭇해진다고. 이게 진짜 정석적 투자지. 투기를 하실래요? 정말 몰빵하실래요? 그냥 막 이것저것 매매하고 그러실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정성 있게 진실로 우리 황금 가족님들과 한국경제TV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진정성 있게 아리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점심시간 맛있게 드시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댓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무료부터 하는 거야. 무조건 무료부터 하는 거야.